지난 2025년 3월 한 40대 회사원의 스마트폰에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검찰청입니다. 당신 명의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즉시 확인하세요. 목소리는 점잖았고 발음은 정확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에 공포에 질린 남자는 무엇인가 홀린 듯이 수상한 목소리의 지시를 따랐고 결국 스마트폰 은행 앱으로 5,301만 원을 송금하고야 말았습니다. 5,301만 원은 2025년 1분기 기준 보이스피싱 한 건당 평균 피해액 전년 대비 무려 2배 가까이 뛴 금액입니다. 이런 식으로 2025년 10월까지 허공으로 증발한 누적 피해액은 1조 1,116억 원에 달합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40대를 포함한 중장년 피해자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폰에서는 모르는 번호가 여전히 울립니다. 우리의 대응은 간단합니다. 진동이 끊길 때까지 기다리거나 통화 거부를 누릅니다. 그 다음엔 스팸이 아닐까 의심하며 액정 속 번호를 검색해보죠. 모르는 번호라면 일단 무시하고 의심합니다. 이것이 예의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소심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무너진 신뢰 시장에서 작동시킨 가장 완벽하고 경제적인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오늘은 이 사소한 일상 속 숨겨진 진실을 예리한 메스로 도려내 보겠습니다. 통신공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클로드 쉐너는 1948년 신호대 잡음비, 즉 SNR이라는 개념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널이라도 잡음이 신호를 압도하는 순간 그 기능은 죽는다는 선언입니다. 방통위 공식 통계에 따르면 불법 스팸이 가장 극심했을 때 우리 국민은 한 달 평균 16통이 넘는 스팸 폭탄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닙니다. 이 불쾌한 잡음들이 일상을 파고들며 진짜 신호를 완벽하게 가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쓰레기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겠다고 내 시간과 감정을 태우는 건 공학적으로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이 오염, 어느 날 갑자기 자연 발생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폐기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글로벌 데이터 브로커 시장 3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다크웹에서 개인정보가 헐값에 거래되고 사기꾼들은 극히 적은 비용으로 수만 명에게 자동 발신을 돌립니다. 1만 명에게 전화를 걸어 9,999명이 전화를 끊어도 사기꾼이 입는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번이라도 피싱의 늪에 빠지면 평균 5,3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만약 피싱에 속지 않더라도 이득은 없습니다. 단지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하던 일을 멈추고 최소 1분의 기회비용과 감정을 날려야 합니다. 사기꾼은 극히 적은 비용을 쓰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감정을 날립니다.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비용의 차이가 통화 채널을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채널이 오염된 건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 1970년 경제학자 조지 에컬로프가 증명한 레몬 시장 이론입니다. 미국 속어로 레몬은 겉은 노랗고 예쁘지만 한입 베어 물면 뱉고 싶을 만큼 시고 형편없는 불량품을 뜻합니다. 즉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고장난 중고차죠. 중고차 시장에서 파는 사람은 차 상태를 알지만 사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 극단적인 정보 비대칭 앞에서 구매자는 최악을 가정합니다. 이 차도 사기일 수 있다. 결국 제값을 받을 수 없는 좋은 차 주인들은 시장을 떠나고 맙니다. 이걸 역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전화시장이 이 역선택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정체를 알지만 받는 사람은 모릅니다. 1조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이 시장의 사기꾼이란 뇌문이 득실된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브로커들이 장악한 썩은 시장과의 거래 자체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합리적 판단을 우리의 뇌는 추호의 주저함도 없이 단 0.1초 만에 내릴 수 있을까요? 수십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풀숲에서 나는 소리를 확인하려는 인류는 대부분 맹수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살아남은 건 수상한 소리에서 일단 도망친 인류입니다. 우리가 그 후손입니다. 불확실한 연결을 위협으로 느끼는 편도체는 그렇게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본능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인지부화 이론을 더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불어난 대출이자 방어하랴, 훌쩍 커버린 청소년 자녀 학원비 계산하랴, 직장에선 상사 눈치 보랴. 이미 우리 뇌의 인지적 CPU 점유율은 아침 9시부터 99%를 찍고 있습니다. 관련한 최신 뇌 스캔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과부하가 걸리면 우리 뇌는 완전한 다운을 막기 위해 낯선 위협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신회로의 전원을 강제로 차단해버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업무 과부하 시 이런 회피 행동이 2.5배나 증가하죠. 배터리가 1% 남았는데 정체도 모르는 무거운 앱이 갑자기 실행되려 하는 상황. 모르는 전화는 당신에게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인지적 폭탄입니다. 무례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로 셔터를 내려버린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대칭적 비용과 데이터 장사꾼들이 채널을 노이즈로 덮었고 역선택이 시장을 사기꾼으로 채웠으며 방전된 당신의 뇌가 생존을 위해 시스템을 차단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석이 교차하는 곳에서 음성통화라는 채널은 담담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사회를 지탱하던 신뢰 인프라의 완벽한 붕괴입니다. 물론 지금은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정보 전달을 대부분 대체하고 있습니다. 결과 통보, 업무 지시, 약속 시간 잡기, 전부 텍스트로 가능하죠. 하지만 텍스트가 절대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숨 넘어가는 가족의 다급한 목소리, 미안함을 전하는 진심 어린 한숨, 합격 소식에 함께 환호해주는 떨리는 온기, 인간의 체온이 담긴 이 가장 직관적인 감정의 연결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편리한 소통수단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이 체온을 나누던 가장 아날로그적인 통로를 사기꾼들의 농단 속에 빼앗겨버린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번호를 차단하고 의심하는 것, 차갑거나 비겁한 게 아닙니다. 그나마 남은 에너지를 내 일상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쓰기 위한 이 팍팍한 시대의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신뢰가 사라진 소통에서 침묵은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이슈해보 연구소였습니다.